그 일요일에는 아침부터 엄마가 마당에 나가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다. 엄마를 거들고 있던 아빠가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는 목소리가 자고 있던 나의 침대 속까지 잘 들려왔다. 지금 일어나면 틀림없이 나도 마당 일을 거들어야 할 것이고 아빠는 엄살을 부리며 어디론가 도망갈 게 뻔한데 하는 생각에 나는 여전히 꼼지락대고 있었다. 개축이 끝나 새로워진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온 지도 벌써 일주일이 다 됐다. 아직 어딘지 모르게 안정감이 없어서 아침에 눈을 뜬 순간 낯선 천정이 눈 속으로 뛰어들면 가슴이 철렁했다. 아직은 새로 바른 칠이며 나무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차 있어 좀 서먹서먹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사를 온 후로 줄곧 우울했다. 무언가가 내 속에서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 하고 있다는 기분이 도무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나에게는 유아기의 기억이 전혀 없었다. 내 마음속에도 앨범에도 전혀다. 그것은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일상 속에 녹아들 정도의 이상함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향하기 마련이므로 언젠가부터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다. 나에게는 아빠와 엄마, 손아래 동생인 대추호가 있다. 우리 가족의 모습은 스필버그의 영화에 나오는 행복한 중류 가정처럼 그런 밝은 세계다. 아빠는 기업 내 의사로 근무하고 계시고 간호사였던 엄마를 만나 결혼하셨다. 집안은 늘 절도 있는 명랑함으로 가득하고 테이블에는 꽃이 끊일 날이 없으며 손수 만든 잼이며 나물, 잘 다려진 옷가지며 골프 세트며 최고급 술이 있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부지런한 성격의 엄마가 항상 즐겁게 집안을 가꾸고 나와 대조를 키웠다.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 가정을 성실하게 지켜온 아빠가 있었다. 나는 언제나 마냥 행복한 딸로서 그러면서도 이따금 까닭 없이 불현듯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다. 난 어린 시절의 기억뿐만 아니라 뭔가 중대한 걸 잊어버린 거야. 저녁밥을 먹다가 TV를 보다가 종종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적이 있었다. 나와 대추가 공유한 즐거운 추억담. 처음 동물원에서 사자를 봤을 때의 일. 넘어져서 입술이 찢겨 피가 많이 나와 울었던 일. 내가 대추를 엄청 울렸던 일. 아빠와 엄마는 막힘없는 어조에 얼굴에는 한 점의 그늘도 없고 나는 대추와 함께 큰 소리로 웃으며 그것을 들었다. 그래도 마음속에는 뭔가가 어른어른 빛난다. 뭔가가 빠져있다. 아직 뭔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것은 나의 느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어렸을 때의 기억 같은 건 대개의 사람들이 극히 평범하게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래도
달이 무척 밝게 빛나는 밤 같은 때 마당에 나가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 못할 적이 있다. 먼 하늘을 올려다보며 바람을 쐬고 있으면 터무니없이 그리운 무언가가 떠오르려고 했다.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있으면서도 좀 더 생각하려고 하면 어느새 모습을 감춰버린다. 늘 그랬다. 그리고 이런 의무는 개축을 위해 잠시 살던 셋집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 이후로 점점 더 강하게 가슴을 조여오고 있었다. 야유이, 일어나거라. 해가 중천에 떠 있잖니. 아래층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자 어쩔 수 없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다. 아빠는 현관에서 샌들을 스니커로 갈아 신고 있었다. 뭐예요? 아빠가 도망가시려고 교대할 사람을 억지로 깨운 거잖아요. 억지로든 뭐든 벌써 한낮이잖냐. 난 이제 한참 거들었으니까 나머진 부탁한다. 아빠가 웃었다. 앞머리를 내려서인지 일요일에 그는 늘 젊어 보였다. 산책 가세요? 좀 피했다 올게. 하더니 아빠는 나가셨다. 요즘 들어 그는 산책에 한창 재미를 붙여 함께 나갈 강아지까지 얻어오기로 되어 있었다. 무슨 외국산 품종으로 자라면 굉장히 큰 개가 된단다. 온 가족이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다. 거실로 통한 문을 열고 마당에 면해 있는 큰 창 앞에 서자 유리 너머로 마당 한쪽에서 엄마가 목장갑을 끼고 열심히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렌지에 빵을 데워 늦은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 너무 많이 잔 탓에 머리가 멍했다. 부엌 선반 사이로 대츠오가 진지한 얼굴을 하고 톱으로 널빤지를 자르고 있었다. 아이 뭐야 시끄러. 뭐 하는 거야? 빵을 먹으면서 나는 대츠오에게 다가갔다. 신문지를 펼쳐놓은 위에 널빤지를 몇 장씩이나 쌓아놓고 옆에는 페인트통까지 갖다 놓고는 쓱싹쓱싹 널빤지를 자르고 있었다. 개집 만드는 거야 하며 대치오는 발밑에 있는 톱밥 투성이가 된 도면을 턱으로 가리켰다. 데려온다는 거 강아지 아니니? 나는 도면을 주워 들여다보다 그 엄청난 사이즈에 놀라 물었다. 금방 자란대 그 정도로. 하더니 대치오는 다시 나무를 자르는데 열중하기 시작했다. 큰 건 작은 걸 겸한다 뭐 그런 말이구나. 내가 웃자. 역시 누나 머리가 좋아. 하고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햇빛에 비추어진 대치오의 손끝을 잠시 바라보았다. 나는 남동생을 정말 사랑했다. 하기야 그를 싫어할 사람은 별로 없다. 대치오는 그런 애였다. 우리들은 줄곧 남매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이좋게 자랐다. 난 그를 몹시 막대해왔지만 실은 매사에 티 없이 열중하는 모습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천성적으로 자신의 약한 내면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을 만큼의 강함과 밝음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이든 두려움 없이 똑바로 맞설 수 있었다. 지금은 고3 수험생이지만 아무도 걱정 따윈 하지 않았다. 문제집을 산더미처럼 사가지고 와서는 차곡차곡 정리하며 게임이라도 하듯 즐겁게 풀어나가는 그가 자신의 실력에 딱 맞는 대학에 합격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해 보였다. 고민할 틈에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이 애가 늘 부러웠다. 그에게는 단순하고 바보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특별한 소년이었다. 부모님도 친척들도 입을 모아 말한다. 만약 천성적으로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면, 품격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대추호라고. 누나, 자 좀 집어줘. 오냐? 산더미 같은 신문지 밑에서 자를 찾아 건넸다. 뭐야, 누나는 아직도 시련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일요일에 집에서 뒹굴거리고나 있게. 대추호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대추호의 친구 중에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다니던 남자애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니야, 그냥 뒹굴고 있을 뿐이야. 이제 완전히 잊었어. 자를 접으며 내가 말했다. 대추호는 매직으로 널빤지에 눈금을 그으며 말했다. 뭐, 녀석이 이사를 가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 사귈 도리가 없잖아. 그러게나 말이야, 규슈라니. 대추호에게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 애와는 두세 번 만난 게 고작이고 그다지 제대로 사귄 것도 아니므로 별반 느낌도 없는 이별이었다. 다만 대추호는 자기 친구라 몹시 마음에 걸려하고 있었다. 그의 그런 마음을 느끼고 오후의 햇빛 속에서 문득 무척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조금 앙큼한, 오히려 그 점이 달콤한, 야릇한 행복감이었다. 대추, 넌 그런 거 잘하는구나. 뭘? 계집 만드는 거. 난 계집 도면 같은 건 절대 그릴 수 없다고. 상상도 안 간다, 얘. 개가 생긴다니까 대충이라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렇지도 않으면 귀찮아서 엄두도 안 난다고. 대추호는 줄줄이 늘어서 있는 널빤지를 가리켰다. 하긴. 대추호가 톱을 당기기 시작하자 그 시끄러운 소리에 목소리가 묻혔다. 나는 몸을 일으키고 샌들을 찍찍 끌며 마당으로 나갔다. 야요이, 좀 도와줘. 나를 보자마자 엄마가 소리쳤다. 잘 깎인 잔디가 내리쬐는 햇빛을 호흡하고 있었다. 엄마는 큰 화분에 나무부터 마당으로 옮겨 심기 위한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네, 알았어요. 나는 엄마 옆으로 갔다. 엄마는 땀을 닦고 웃었다. 계집을 놓는다니까 나무도 배치를 전부 바꿨어.
집이 새로워지니까 마당도 새롭게 보이네. 하고 내가 말했다. 그다지 강하지 않은 투명한 태양이 다시 바른 새 집의 베이지색 벽을 비추고 있었다. 엄마가 손질을 해감에 따라 마당의 나무들도 마치 요술처럼 장소를 얻어 숨을 쉬기 시작하는 듯했다. 화분에서 꺼낸 나무의 뿌리에서 세심히 흙을 털어내며 손도 얼굴도 흙투성이가 되어 부지런히 움직이는 엄마의 흰뺨이 화사했다. 나는 잡초를 뽑으면서 저 멀리 집안에서 계집을 만들고 있는 대추를 유리창 너머로 보고 있었다. 진짜 진지하게 만들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휴, 쟨 아침 7시부터 저러고 있는 거란다. 그런 나를 보며 엄마가 말했다. 아직 개도 없는데 말이야. 하며 내가 웃자. 하긴 개가 온 뒤엔 너무 늦기도 하지. 하며 엄마도 웃었다. 마당에서 두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대추호는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고 있었다.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만큼 그림처럼 멋진 광경으로 보여 엄마와 나는 잠시 새로운 냄새가 나는 잔디밭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어째 날씨가 이상하지? 갠 건지 흐린 건지. 하늘을 올려다보며 엄마가 말했다. 확실히 그날 오후의 하늘은 이상한 색깔을 띠고 있었다. 빛나는 구름이 몇 겹이나 두텁게 쌓여 있고 내리쬐던 황금색 광선이 이따금씩 쓱 그늘이 지며 잔디를 어두운 녹색으로 만들어 보였다. 장마철이니까 하며 나는 작업으로 돌아갔다. 집을 비워두었던 동안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들이 한없이 펼쳐 있었다. 사람은 이런 단순 노동에는 몰입하게 마련이다. 얼마 후 환하던 손끝에 돌연 투둑투둑 비가 떨어졌다. 어머 어쩌나. 아빠는 우산도 안 가지고 나가셨는데 괜찮을래나 모르겠네. 좀 떨어진 곳에서 나무를 심고 있던 엄마가 몸을 일으켰다. 빗속에서 퍼붓는 굵은 빗방울이 엄마의 표정을 몹시 불안하게 보이게 했다. 금방 그칠 건데 뭐. 내가 말했다. 잠깐 이쪽으로 와서 비를 피해라. 다 젖잖니. 엄마가 낮게 퍼진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손짓하며 불렀다. 비가 격렬해지기 시작하고 별안간 하늘도 컴컴한 회색빛으로 덮이고 있었다. 나는 엄마 옆으로 뛰어갔다. 소나기처럼 지면을 물들이는 비를 피해 녹색 잎 아래에 쭈그려 앉았다. 대츠오가 집안에서 깜짝 놀란 듯이 얼굴을 들고 하늘을 보더니 우리에게 잠깐 손을 흔들었다. 아, 머리가 펑 젖었어. 야유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벼랑간 엄마가 나를 보지 않은 채로 내 이름을 또렷이 불렀다. 무슨 일인가 해서 나는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는 약간 당혹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보았다. 뭔가 혼자 걱정거리를 안고 있을 때 얼굴이었다. 대치호에게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내가 처음으로 생리를 했을 때도, 아빠가 과로로 쓰러지셨을 때도 엄마는 이런 표정으로 내 이름을 불렀었다. 그때마다 나는 언제나 아무것도 감출 수 없을 것 같은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기분이 들었다. 조용히 이어져 온 가족의 역사에 빨려들 것만 같은 심정으로 나는 엄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야유이, 저쪽 집에 있었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이 없었니? 저쪽 집이라니? 얼마 전까지 살았던 셋집? 나는 가슴이 철렁해서 말했다. 별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거짓말. 너 내내 기색이 변해서 우울해하고만 있었고 이쪽으로 이사와서도 계속 기운이 없잖니. 게다가 그날 밤 너 욕실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 그건 벌레가 물에 떠 있어서. 나는 엄마를 속이려 했지만 아무래도 그 앞이 잘 이어지지 않았다.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네가 벌레 같은 거 겁내는 애니? 그때부터야 네가 이상했던 건.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는 단호했다. 구름에 덮인 하늘이 빛과 회색의 불가사의한 얼룩무늬를 띠며 비를 뿌리고 있었다. 잔디가 젖어 점점 짙은 녹색으로 물들어갔다. 저기, 사실은 나는 굳게 마음먹고 말했다. 유령을 봤어. 유령? 엄마가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맞아. 유령 비슷한 거. 나는 이야기했다. 집을 개축하는 동안 우리는 옆 동네의 역 근처 골목길에 있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낡은 집에서 살았었다. 원래는 초봄에 대초의 방에 비가 많이 새서 수험 공부에 지장이 있다길래 지붕을 고치자는 이야기가 결국 어느샌가 전면 개축으로 발전하고 만 것으로 허겁지겁 찾다 보니 그런 건물밖에 없었던 것이다. 2달 남짓이니 뭐 어때 하는 기분으로 서둘러 넷이서 이사해 들어갔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집은 너무 심했다. 단층에다 방 3개, 부엌밖에 없다. 게다가 욕실이 집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거다. 안쪽 방을 나중에 이어붙인 것인지 이상한 구조였다. 안쪽 방에서는 욕실을 지나지 않으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다. 더욱이 그 욕실 전체가 이미 골동품 상태라 낡을 대로 낡은 타일은 변색이 되고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다. 틈새가 있어 바깥 바람은 쌩쌩 들어오지 무엇보다 문제는 물이 새는 거였다. 물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4사람이 연속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욕조가 텅 비게 된다. 뭐 그런 불편한 생활도 꽤 신선하긴 했다.
오히려 가족들의 유대가 강화되는 점도 모두를 의외로 즐거워했다.